나는 칼을 쥔 손이 떨리지 않도록 이를 악물었다. 교회 문을 밀치고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오늘 내 결혼식은 끝났어, 민준아. 내 더러운 비밀을 다 까발려줄게. 그 순간 신부의 비명이 울려 퍼졌고 민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나는 웃었다. 복수의 맛은 이렇게 달콤했다. 민준과 나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다. 2015년 가을 바람이 창문을 두드릴 때였다. 나는 25살, 갓 대학을 졸업한 신입 기자였다. 그는 28살, IT 회사에서 코더로 일하는 평범한 남자. 우리는 홍대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그의 미소가 내 심장을 훔쳤다. 커피 한 잔 어때? 그 한마디가 우리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한강변 벤치에 앉아 별을 봤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민준이 말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너와 함께라면 뭐든 좋을 것 같아. 우리는 꿈을 공유했다. 나는 언론사에서 큰 기사를 쓰는 기자, 그는 스타트업을 차려 성공하는 CEO. 결혼은 당연한 결말처럼 느껴졌다. 2017년 우리는 결혼했다. 작은 교회에서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민준은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영원히 사랑할게, 지은아. 하지만 영원은 짧았다. 결혼 2년 만에 나는 임신했다. 기쁨이었다. 민준의 눈빛이 더 부드러워졌다. 우리 딸이 될 거야. 그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는 출산 준비에 열중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점이 보였다. 민준의 야근이 잦아졌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그는 화장실로 도망쳤다. 회사 일인데 그는 변명했다. 나는 믿고 싶었다. 사랑은 믿음으로 지켜지는 법이라고. 그러나 진실은 잔인했다. 2019년 여름, 나는 우연히 그의 핸드폰을 봤다. 메시지 앱에 수연이라는 이름. 오늘 밤 10시, 강남 호텔.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수연은 그의 회사 동료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들의 채팅 기록을 훑었다. 수개월째 지속된 불륜. 지은이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만의 비밀이야. 민준의 메시지였다. 눈물이 흘렀다. 배속아기는 내 울음을 느꼈을까? 나는 대화를 피했다. 복수를 생각하기 전에 잃을 게 너무 많았다. 출산일이 다가왔다. 병원에서 민준은 내 곁을 지켰다. 힘내, 지은아. 하지만 그의 손은 차가웠다. 딸이 태어났다. 할인이라고 이름 지었다. 작은 얼굴이 나를 닮았다. 민준은 웃었다. 아름다워. 그 순간 나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가족은 용서로 이어지는 법이라고. 하지만 불신의 씨앗은 자랐다. 할인이 6개월이 됐을 때 나는 증거를 모았다. 민준의 지갑에서 나온 호텔 영수증. 수연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 민준의 차 안에서 찍힌 셀카. 나는 울면서도 계획을 세웠다. 내가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할인이 필요로 하는 아버지가 필요했다. 2020년 코로나가 세상을 뒤덮었다. 우리는 집에 갇혔다. 민준의 분류는 잠시 멈췄다. 아니, 숨겼을 뿐이었다. 나는 몰래 그의 노트북을 확인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들. 수연과 민준, 호텔 침대 위에서. 이게 내 사랑이야. 나는 속으로 외쳤다. 할인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엄마가 지켜줄게. 결국 나는 폭발했다. 2021년 봄, 할인이 1살이 됐을 때 나는 민준을 마주 앉혔다. 수연이 누구야? 그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나는 핸드폰을 던졌다. 채팅 기록이 화면에 떠올랐다. 이게 내 미래야? 우리 가족을 버리고 민준은 무릎 꿇었다. 미안해, 지은아. 실수였어.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실수는 용서받지 못한다. 나는 이혼을 요구했다. 법정에서 민주는 양육권을 주장했다. 나는 좋은 아버지야, 변호사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좋은 아버지가 불륜을 저지르기나 해. 재판은 길었다. 할인의 양육권은 나에게 갔다. 하지만 민주는 면접권을 얻었다. 할인을 볼 권리가 있어. 그는 울며 말했다. 이혼 후 나는 강남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기자 일은 계속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할인의 웃음이 유일한 빛이었다. 민주는 매달 면접을 왔다. 아빠가 미안해. 할인은 그를 안았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언젠가 내가 후회할 거야? 그 후 2년, 민준의 소식을 들었다. 그는 수연과 사귀기 시작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들. 새로운 시작 캡션 아래 댓글들이 쏟아졌다. 축하해. 나는 화면을 노려봤다. 수연은 아름다웠다. 20대 후반, 패션 디자이너. 그녀의 미소가 내 가슴을 찔렀다. 너도 배신당할 거야. 나는 중얼거렸다. 2023년 가을, 충격적인 소식이 왔다. 민준과 수연의 약혼 발표. SNS에 퍼진 사진. 반지 낀 손들. 곧 결혼할 거예요. 나는 할인을 안고 울었다. 엄마가 왜 우는 거야? 할인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타올랐다.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조사를 시작했다. 민준의 과거를 파헤쳤다. 기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났다. 그의 회사 동료들에게 연락했다. 민준 씨에 대해 알려줄 수 있어. 익명으로 들은 이야기들. 대학 시절, 민준은 사기를 쳤다. 친구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더 나아가 첫 여자친구를 임신시켰다가 버렸다. 그 애는 유산했어. 한 동료가 말했다. 나는 메모했다. 증거를 모았다. 이메일, 녹음 파일, 그의 어두운 비밀. 이걸로 내 결혼을 망쳐줄게. 나는 맹세했다. 하지만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나는 심리적으로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수연에게 먼저 연락했다. 익명 이메일. 민준의 과거를 알아 첨부된 사진 한 장. 수연의 답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이제 때가 왔다. 2025년 12월 17일, 그들의 결혼식 날, 서울의 유명 호텔, 그랜드 하얏트. 초대받지 않은 나는 문을 두드릴 준비를 했다. 손에 쥔 봉투. 안에 든 건 민준의 삶을 파괴할 증거들. 할인은 어머니 집에 맡겼다. 엄마가 중요한 일을 할게. 나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교회 문 앞에 서서 나는 숨을 골랐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은아, 내가 이겨. 나는 자신에게 말했다. 문을 밀었다. 결혼식 홀은 화려했다. 크리스마스 장식처럼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하얀 리본으로 장식된 의자들. 손님들은 웃으며 와인 잔을 들었다. 나는 검은 코트 차림으로 서 있었다. 머리는 단정히 묶었고 메이크업은 진했다. 누구세요? 안내원이 물었다. 초대받았어요. 나는 거짓말했다. 그는 명단을 확인하다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민준 씨한테 전해주세요. 옛 친구 지은이라고. 민준이 나왔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아. 왜 왔어? 나는 봉투를 흔들었다. 축하하러 왔어. 하지만 선물이 좀 특별할 거야. 그는 나를 끌어당겼다. 로비로 데려갔다. 지금은 안 돼.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웃었다. 늦었어, 민준아. 내 비밀이 이미 퍼지기 시작했어? 그 순간 수연이 나타났다. 하얀 웨딩드레스 차림. 그녀의 눈이 나를 쏘아봤다. 당신 누구예요?
나는 천천히 돌아봤다. 민준의 전 부인. 당신의 미래 남편이 배신한 여자의 수연의 미소가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민준이 끼어들었다. 수연아, 오해야. 가서 준비해.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전 부인. 왜 초대 안 했어? 나는 봉투를 열었다. 첫 번째 종이, 민준의 대학 사기 기록. 이게 시작이야. 친구 돈 500만 원 빌리고 도망친 거 기억나? 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건 옛날 일이야. 나는 다음 종이를 꺼냈다. 첫 여자친구의 편지 복사본. 임신했는데 버렸어. 그 애는 유산 후 자살 시도했대. 수연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민준아, 진짜야? 민준은 무릎을 꿇으려 했다. 수연아, 믿어. 그건 내가 잘못한 거지만 이제 달라졌어. 나는 비웃었다. 달라졌다고? 나한테 불륜 저지른 게 언제인데? 할인이 태어났을 때도 내 머릿속엔 수연이가 있었어.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오늘 결혼식은 취소해요. 이 남자는 사기꾼, 배신자예요. 플래시가 터졌다.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민준이 나를 붙잡으려 했다. 제발, 지은아. 할인 생각해. 그 이름에 나는 멈칫했다. 할인. 내 딸 왜? 하지만 분노가 이겼다. 할인. 내가 버린 가족이야? 이제 내 차례야. 수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당신들 다 거짓말이야. 그녀는 드레스를 움켜쥐고 달아났다. 혼란이 아수라장이 됐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고 아버지들은 민준을 노려봤다. 나는 서 있었다.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다. 복수. 이게 복수의 맛인가?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민준이 나를 쫓아왔다. 로비에서 그는 내 팔을 잡았다. 왜 이렇게까지 해? 우리는 끝났어.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나를 파괴했어? 내 삶을, 할인의 삶을. 그는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순간 옛 추억이 스쳤다. 우리의 첫 데이트, 한강의 별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경찰이 왔다. 누군가 신고했다. 난입과 협박. 나는 미소 지었다. 협박. 증거 제시일 뿐이야. 경찰은 나를 데려갔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나는 자유로웠다. 세상이 내 편이 된 기분이었다. 경찰서에서 나는 진술했다. 그는 내 인생을 망쳤어요. 이제 공평하게 갚아야죠. 밤이 깊어졌다. 할인의 전화가 왔다. 엄마, 언제 와? 나는 목이 메었다. 곧 갈게. 자기야.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 복수는 달콤했지만 쓰라렸다.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IT 남성 결혼식 난입 사건, 전 부인 폭로로 파국은의 이름이 실렸다. 기자로서의 나는 익숙했지만 엄마로서의 나는 두려웠다.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수연이 떠났어. 모든 게 끝났어. 나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승리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승리는 공허했다. 할인의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아이 엄마가 뉴스에 나왔어요. 아이들이 괴롭혀요. 내 심장이 찢어졌다. 할인아, 미안해. 나는 할인을 안고 울었다. 엄마가 잘못했어. 그녀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가 이겼어? 그 나쁜 아저씨.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겼다는 게 뭘까? 잃은 건 여전했다. 며칠 후 민준이 집 앞에 왔다. 얼굴이 초췌했다. 면접권 포기할게. 할인한테 미안해서 그는 서류를 내밀었다. 나는 받아들었다.
좋아. 이제 사라져. 그는 돌아섰다. 그의 등장이 작아졌다. 나는 문을 닫았다. 하지만 문득 후회가 스쳤다. 내가 너무 멀리 갔나? 그 후 나는 치료를 받았다. 심리상담. 복수는 중독이에요.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상담사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연에게서 메시지가 왔기 때문이다. 민준의 비밀, 더 있어요. 나도 도울게요. 그녀는 배신당한 여자였다. 우리의 동맹이 시작됐다. 2026년 봄,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민준의 회사, 그는 승진을 노리고 있었다. 우리는 익명으로 증거를 보냈다. 사기 기록, 불륜 증언. 그의 상사가 불렀다. 이게 뭐야? 민준은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는 산처럼 쌓였다. 그는 해고됐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는 수연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받지 않았다. 나는 지켜봤다. 뉴스에서 그의 얼굴이 나왔다. 전직 IT 전문가, 과거 범죄 의혹, 그의 삶이 무너졌다. 나는 할인과 공원에 갔다. 엄마, 이제 행복해? 그녀가 물었다. 나는 웃었다. 그래, 이제야.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민준의 울음소리. 지은아, 제발. 복수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더 깊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의 해고 소식이 퍼진 후 세상이 변했다. 나는 기자로서 그 사건을 취재했다. 객관적으로 쓰려 했지만 내 이름이 기사에 스며들었다. 전 부인의 복수인가 헤드라인이었다. 동료들은 나를 봤다. 지은 씨, 대단해. 누군가는 동정했다. 힘들었겠다. 나는 미소로 답했다. 하지만 속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할인의 학교 생활이 엉망이 됐다. 내 아빠 나쁜 사람, 아이들이 놀렸다. 할인은 울며 집에 왔다. 엄마, 나도 나쁜 애야. 나는 그녀를 안았다. 아니야, 너는 최고야. 하지만 죄책감이 나를 갉아먹었다. 복수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할인까지 물들였다. 수연과 나는 비밀 모임을 가졌다. 카페에서 그녀는 마른 커피를 저었다. 민준이 나한테도 거짓말했어. 임신 얘기 피했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손을 잡았다. 우리 함께 끝내자. 우리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았다. 민준의 첫 여자친구, 예지를 찾았다. 서울 외곽, 작은 마을. 그녀는 40대 초반, 홀로 사는 여자였다. 예지를 만난 날, 비가 내렸다. 그녀의 집은 초라했다. 민준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예지는 말했다. 대학 시절, 민준은 그녀를 사랑한다고 속였다. 임신 소식에 도망쳤다. 유산 후, 그녀는 우울증에 빠졌다. 자살하려 했어? 다행히 엄마가 막았지. 나는 녹음기를 켰다. 이 이야기를 공개할게요. 예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벌 받길. 그 증언으로 우리는 민준의 명예를 완전히 파괴했다. 온라인에 올렸다. 익명 포럼, 유튜브. 사기꾼 민준의 진실, 조회수가 폭발했다. 민준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명예훼손 소송.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다. 재판에서 예지가 증언했다. 그는 나를 버렸어요. 민준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건 실수였어. 재판 후 민준은 나를 찾아왔다. 어두운 골목에서. 지은아, 왜? 예지까지. 그의 눈이 붉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시작했어. 배신으로. 그는 주먹을 쥐었다. 너도 똑같아. 너도 파괴자야. 그 말에 나는 흔들렸다. 아니, 나는 정의야. 하지만 그의 눈빛이 나를 꿰뚫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거울을 봤다. 내가 괴물이 된 건가? 할인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 꿈 꿨어. 아빠가 울었어. 나는 그녀를 재웠다. 그날 밤, 나는 민준의 입장에서 생각해봤다. 그는 후회할까? 아니, 그는 변명만 할 뿐이었다. 2026년 여름, 민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그는 지방으로 내려갔다. 작은 회사에서 일했다. 수연은 해외로 갔다. 패션 공부. 나는 그녀와 연락을 끊었다. 이제 끝났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내 안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할인의 DNA 검사 결과가 왔기 때문이다. 민준이 면접 올 때 나는 몰래 샘플을 채취했다. 궁금했다. 할인이 정말 그의 딸일까? 결과는 충격이었다. 부모 확률 0%의 할인은 내 전 남자친구의 딸이었다. 5년 전 짧은 실수. 나는 충격에 무너졌다. 할인아, 미안해 하지만 그녀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었다. 이 비밀을 민준에게 말할까? 복수의 무기가 될 수 있었다. 내가 사랑한 딸도 가짜야.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다. 할인을 지키기 위해. 대신 나는 새로운 복수를 생각했다. 민준의 가족. 그의 어머니가 나를 미워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녀의 전화였다. 나는 웃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들이에요. 나는 그녀에게 증거를 보냈다. 민준의 모든 비밀.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심장마비. 민준이 달려왔다. 엄마, 그는 울부짖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이게 내 가족의 대가야? 하지만 이제 후회가 밀려왔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나를 딸처럼 대했다. 옛날에. 지은아, 우리 민준 잘 부탁해. 그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나는 병원에 갔다. 어머님, 미안해요. 그녀는 약하게 웃었다. 너도 고통받았구나의 그 순간 우리는 울었다. 용서해, 지은아. 민준이 들어왔다. 우리를 보고 멈췄다. 너희가. 나는 일어났다. 이제 끝이야. 나는 병원을 나섰다. 가슴이 가벼웠다. 하지만 복수의 상처는 깊었다. 가을이 왔다. 할인의 생일. 나는 케이크를 샀다. 엄마 사랑해. 그녀가 말했다. 나는 눈물을 삼켰다. 나도 하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 민준이었다. 할인 생일 축하해. 그는 선물을 들었다. 할인이 달려갔다. 아빠, 나는 막지 않았다. 들어와. 그날 우리는 가족처럼 식사했다. 어색했지만 평화로웠다. 민준이 말했다. 지은아, 나 변할게. 다시 시작하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할인을 위해 평화롭게 지내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운명은 비틀렸다. 그 밤, 수연이 돌아왔다. 민준을 다시 볼게. 그녀의 메시지. 나는 웃었다. 좋아. 하지만 이번엔 진실로 복수의 사이클이 다시 시작됐다. 수연의 귀환은 폭풍이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연락했다. 우리 다시 만나. 민준은 흔들렸다. 지은이가. 할인이. 하지만 그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기자 네트워크로 추적했다. 그들의 데이트 장소, 메시지. 이번엔 진짜야. 민준의 말. 나는 수연을 만났다. 공원 벤치. 왜 돌아온 거야? 그녀는 피곤해 보였다. 사랑하니까. 당신처럼 포기 못해. 나는 한숨 쉬었다. 민준은 독이야. 빠져나와. 하지만 그녀는 고집했다. 증거 줘. 이번엔 내가 믿을게.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할인의 DNA 결과. 이게 민준의 딸이 아니라는 증거야? 그는 가족조차 속였어.
수연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왜, 나는 말했다. 그는 이용만 해, 너도, 나도. 그녀는 울었다. 도와줘, 지은 씨. 우리는 동맹을 강화했다. 수연은 민준을 유인했다. 오늘 밤 호텔에서 만나 녹음기를 달고 갔다. 대화가 시작됐다. 지은이의 복수 때문에 다 망쳤어. 민준의 불평. 수연이 물었다. 하리는 내 딸이 아니야. 민준이 웃었다. 그건 그냥 실수. 지은이가 속았지? 녹음이 끝났다. 우리는 그걸 공개했다. 유튜브 라이브. 민준의 진실 고백 시청자가 10만 명을 넘었다. 민준의 전화가 폭주했다. 수연아, 왜? 그는 절규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끝이야. 민준은 무너졌다. 그는 술에 취해 나를 찾아왔다. 새벽 3시. 지은아, 다 내 탓이야. 그는 문을 두드렸다. 나는 열지 않았다. 가. 민준아. 하지만 그는 쓰러졌다. 살려줘. 경찰이 왔다. 음주 운전. 그는 또 잡혔다. 재활원에 들어갔다. 중독 치료. 그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아, 아들 좀 봐줘. 나는 갔다. 민준은 창백했다.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그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물었다. 정말 변할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인 위해. 나는 믿어보기로 했다. 면접을 늘렸다. 할인은 기뻐했다. 아빠가 재미있어. 가족 놀이가 시작됐다. 하지만 내 마음은 경계했다. 다시 배신하면 용서 안 해. 2027년 민준은 퇴원했다. 새 직장. 작은 카페 바리스타. 평범하게 살게. 그는 말했다. 수연은 결혼했다. 다른 남자. 행복해요. 그녀의 카드. 나는 미소 지었다. 좋아. 하지만 과거가 되살아났다. 예지의 연락. 민준이 나한테 돈 요구해. 위로금이라나. 그는 여전히 이용하려 했다. 나는 화가 났다. 끝내자. 나는 예지와 함께 소송을 걸었다. 정신적 피해 배상. 이민준은 패소했다. 더 이상 못해. 그 후 그는 사라졌다. 지방으로. 연락 끊김. 할인이 물었다. 아빠 어디 갔어? 나는 여행 갔어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슬펐다. 복수가 그를 파괴했지만 나도 빈 껍데기였다. 심리상담에서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나를 가둬요. 상담사가 말했다. 용서가 자유야. 나는 할인을 데리고 바다에 갔다. 엄마, 파도 무서워. 그녀가 말했다. 나는 안 왔다. 엄마가 지켜줄게. 민준의 소식. 그는 사고로 다쳤다. 차 안에서. 술 마시고 운전. 병원에서 그의 어머니가 울었다. 지은아, 와줄래? 나는 갔다. 민준은 코마 상태. 미안해. 그의 중얼거림.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살아. 할인을 위해 눈물이 떨어졌다. 복수의 끝은 용서였다. 하지만 너무 늦었을까? 병원 복도에서 나는 결심했다. 새 삶. 기자 그만두고 책 쓰기. 배신과 복수의 이야기. 제목은 깨진 반지. 쓰면서 나는 치유됐다. 할인의 학교 행사. 나는 갔다. 그녀의 그림. 우리 가족 민준의 그림도 있었다. 나는 울었다. 그래, 가족이야. 그러나 민준이 깨어났다. 지은아. 그의 첫말. 나는 미소 지었다. 쉬어. 복수의 여정은 여기서 끝.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준의 회복은 느렸다. 병원 침대에서 그는 나를 봤다. 왜 왔어? 나는 물을 주며 말했다. 할인 때문에. 그는 한숨 쉬었다.
내가 다 망쳤어. 너한테, 가족한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이제 고치자. 퇴원 후 그는 어머니 집에 머물렀다. 재활 프로그램, AA 미팅. 술 끊었어. 그는 보고했다. 할인의 면접에서 그는 장난감을 가져왔다. 아빠가 새로 배웠어. 그림 그리기. 할인이 웃었다. 예쁘네. 나는 지켜봤다. 변화의 조짐. 하지만 신뢰는 쉽지 않았다. 밤에 나는 악몽을 꿨다. 그의 배신, 결혼식 난입. 내가 괴물이야. 나는 중얼거렸다. 상담에서 트라우마예요. 천천히 풀어요. 2028년 봄, 민준의 제안. 우리 다시 만나자. 친구로 나는 거절했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할인이 말했다. 엄마, 아빠랑 같이 살자. 아이의 순수함이 나를 흔들었다. 우리는 상담을 함께 받았다. 커플 테라피, 비록 이혼자지만. 서로 용서하세요. 상담사가 말했다. 민준이 말했다. 지은아, 내가 한 모든 게 이해해. 내가 먼저 배신했으니까.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미안해. 너무 아팠어. 여름, 우리는 피크닉을 갔다. 한강변, 옛 추억의 장소. 할인이 공을 차며 뛰놀았다. 민준과 나는 앉아 얘기했다. 수연은 어때? 그가 물었다. 행복해. 나는 답했다. 너도 이제 새로 시작해. 하지만 운명의 장난. 민준의 전 동료가 연락했다. 민준이 다시. 불륜 의혹. 사진 첨부. 새로운 여자. 카페 손님. 내 심장이 다시 찢어졌다. 또 나는 속으로 외쳤다. 대면. 카페에서. 진짜야. 민준이 부인했다. 오해야. 그냥 친구.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메시지. 지은이 모르게. 나는 웃었다. 영원히 배울 줄 몰라. 그는 울었다. 도와줘. 이번엔 진짜 끝내. 나는 도왔다. 아니, 감시했다. 그의 핸드폰을 확인하게 했다. 투명하게. 그는 따랐다. 여자는 끊었다. 미안해. 그녀의 사과. 이 과정에서 나는 변했다. 복수에서 보호로. 할인을 지키는 거야. 이제 내 목표였다. 가을, 책이 나왔다. 깨진 반지.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복수는 파괴예요. 용서가 치유의 기자들이 물었다. 전 남편과 나는 웃었다. 평화롭게. 민주는 책을 읽었다. 고마워, 지은아. 내 이야기야. 그는 편지를 썼다. 우리는 다시 만났다. 저녁 식사. 우리, 가족으로. 그의 말. 나는 망설였다. 생각해볼게. 겨울, 크리스마스. 할인의 소원. 우리 셋이 트리 꾸미자. 우리는 했다. 반짝이는 불빛 아래 민준의 손이 내 손을 스쳤다. 따뜻했다. 사랑해. 그의 속삭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심장이 녹았다. 그러나 충격. 수연의 전화. 민준이, 암이야. 초기. 그녀가 울었다. 내 책 보고 연락했어. 민준은 숨겼다. 걱정시키기 싫었어. 그는 말했다. 병원에서 나는 그의 곁을 지켰다. 왜 말 안 했어? 그는 웃었다. 내가 용서한 기분 느껴보고 싶었어. 화학요법. 그의 머리카락이 빠졌다. 할인이 자빠. 왜? 물었다. 아빠 강에. 그는 답했다. 나는 매일 갔다. 수프를 끓여 가져갔다. 옛날처럼 밤에 우리는 얘기했다. 과거, 미래. 만약 살아남으면 다시 결혼하자. 이 그의 말. 나는 눈물을 삼켰다. 살아봐.
치료가 끝났다. 깨끗. 기적, 의사가 말했다. 우리는 축하 파티를 했다. 할인의 웃음소리. 이제 영원히. 하지만 복수의 그림자는 남았다. 예지의 연락. 민준 용서했어. 나는 그래 라고 답했다. 그녀도 용서했다. 새 삶 시작할게. 2029년 우리의 재결합. 작은 결혼식. 이번엔 진심. 영원히 민준의 맹세. 나는 믿었다. 재혼 생활은 달랐다. 우리는 서둘지 않았다. 매일 대화, 매주 데이트. 배신 안 할게 민준의 약속. 나는 믿을게 라고 답했다. 하리는 기뻐했다. 이제 진짜 가족. 책의 성공으로 나는 작가로 전환했다. 강연 요청이 쏟아졌다. 복수에서 용서로 청중들이 박수쳤다. 민주는 자랑스러워했다. 내 덕분이야. 하지만 시험은 왔다. 민준의 옛 동료, 태호가 나타났다. 민준이 과거 빚 갚아. 1,000만 원 사기 때 빌린 돈 이민준은 갚을게 라고 했지만 우리는 빚쟁이였다. 나는 말했다. 공개하자. 내 이야기로. 태호와 대면. 민준의 변화봐 나는 증언했다. 그는 물러났다. 좋아, 잊자, 위기 극복. 우리의 유대가 강해졌다. 여름 휴가. 제주도. 바다 앞에서 할인이 모래성 쌓았다. 민준과 나는 손잡고 걸었다. 사랑해, 지은아, 그의 말 나는 키스했다. 나도. 가을, 임신. 이번엔 우리 아들 초음파 사진. 할인이 동생 소리쳤다. 기쁨이었다. 하지만 과거의 유령. 수연의 방문. 축하해 그녀는 웃었다. 민준과 잘 지내 우리는 차 한 잔 용서했어 그녀의 말 은하도. 2029년 겨울 아들 태어났다. 민호. 민준의 눈물. 고마워 가족은 완성됐다. 하지만 복수의 최종 챕터. 민준의 어머니 사망. 장례식에서 그는 무너졌다. 엄마, 미안해 연하는 않았다. 이제 내가 엄마 역할 해. 장례 후 우리는 산에 갔다. 묘비 앞 용서해요. 민준의 속삭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용서됐어. 2030년 우리 삶은 평화로웠다. 할인 중학교 입학. 민호 걸음마. 나는 새 책 썼다. 용서의 빛. 민주는 카페 열었다. 평범한 행복. 과거를 돌아보니 결혼식 난입은 시작이었다. 파괴에서 재건으로. 복수는 가르침이었다. 인생은 선택이야. 후회 없는 선택을. 마지막으로 나는 민준에게 말했다. 내 덕에 내가 강해졌어. 그는 웃었다. 우리 함께. 이게 우리의 이야기. 배신의 어둠에서 빛으로. 영원.